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이제 단원이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왜 여러 가지 부등식이냐면 그러니까 1차 부등식하고 2차 부등식하고 원래 다 같이 가르쳐. 근데 그 1차 부등식은 이미 너네가 사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배우나? 언제 배우지? 하여튼 배워. 하여튼 배우는데 중학교 때 배우는데 그 내용에서 좀 더 추가되는 것들이 있어서 다시 좀 배울 거야. 그래서 1차 부등식이라는 게 뭔진 다 알잖아. 예를 들어 너네한테 뭐 예를 들어 2x-3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요걸 만족하는 x값 구해달래. 너무 쉬운가? 이렇게 해볼게. 이거 풀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뭐 얘 3 넘기면 뭐 마이너스 2x는 이렇게 풀 거고. 그치? 그 다음 나눌 때 좀 주의해 주겠죠. 곱하거나 나눌 때. 음수로 나누면 어떻게 돼?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푸는 게 이제 1차 부등식이지. 그러니까 이런 걸 못 풀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안 물어보고 좀 특이한 것들을 물어볼 건데 보통 아마 여기서 물어보는 것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요 1차 부등식 이제 ax-b는 0보다 작다 이런 꼴에서 첫 번째 a가 0인 경우 a가 0인 경우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풀라고 하면 이렇게 풀겠지. ax는요 b보다 작고요 x는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 a가 만약에 양수면요 그냥 a분의 b보단 작다가 되는 거고요. a가 만약에 음수면요 얘는 x가 부등호 방향에 바뀌어서 a분의 b보다 큽니다 라고 풀겠지. 이게 원래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인데 고등학교 때 추가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a가 0일 때. 사실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우긴 배워. 근데 깊게 다루진 않는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자면 a가 0이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런 거야. 얘는 0 곱하기 x가 b보다 작다인 거야. 그럼 0으로 나누면 되잖아요가 안 돼. 왜? 분모가 0으로 나눈다라는 건 이 숫자가 말이 안 되는 숫자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부등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냥 해석해야 돼. 푼다라기보다 어떤 의미로 해석할 거냐면 사실 얘는 1차 부등식도 아니야. 왜냐면 a가 0이라는 건 x가 사라진다는 소린데 그냥 부등식이거든. 그래서 이 부등식은 어떻게 풀 거냐? 의미를 나눠서 풀 건데 그 b라는 숫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얘 경우가 또 세 가지로 나눠져. 근데 이걸 절대 외우는 게 아니고 너네가 이해를 좀 해야 되니까 조금만 집중해봐. 잘 봐.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 그랬냐? a가 0인 상황이야. 그때 얘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잘 생각해봐. b가 만약에 양수라고 해볼게. 근데 의미를 좀 보기 위해서 양수인 숫자 아무거나 가져와 볼게. 예를 들어 0 곱하기 x가 내가 부등호 방향 잘못했네. 0 곱하기 x가 3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 좀 요걸 풀고 있던 거니까 아니 미안해. 아이씨 잘하고 있었네. 미안해. 이걸 풀고 있던 거지. 얘가 a가 0인 상황은 요거지. 그치? 미안해. 내가 또 잘못했어. 그럼 요렇게 되고 요렇게. 자, b가 양수라고 한번 해볼게. 자, 물어볼게. 0 곱하기 x가 3보다 작대. 내가 요걸 만족하게 하는 x를 구하라 그러면 x가 몇 개나 나올까? 그치? 졸라 많지 맞지? 다 되는 거 아니야? x에다가 뭘 집어넣든지 다 말이 되지. 그치? 그럼 얘는 답이 뭐냐면 모든 실수야. 모든 실수. 이거의 답은 모든 실수야. 두 번째, 만약에 여기서 b가 0이라고 해보자. b가 0이라는 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0 곱하기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인 거야. 요걸 만족하게 하고 있는 x는 몇 개냐? 이것도 졸라 많지 맞지? 얘도 모든 실수야. 근데 만약에 b가 음수라고 해봐. b가 음수라고. b가 음수면 자 얘 볼게. b가 음수라는 건 예를 들어 0 곱하기 x가 뭐 마 3보다 작다 이런 뜻이야. 이걸 만족하게 하려면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그치? 뭘 집어넣든지 말이 안 되지. 얘는 x에다 뭘 집어넣든지 얼마야 결과적으로? 0일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0이 마 3보다 작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답이 뭐야? 해가 없다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 원래 우리가 부등식을 풀면 어떤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짜리의 부등식을 풀었는데도 이렇게 모든 실수가 나오거나 해가 없다가 나올 수 있다. 그때는 어떻게 파악하는 거냐? 이렇게 뭔가 x가 사라지는 이런 느낌이 나오잖아? 그럼 이 식이 내가 x에다가 뭘 집어넣든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 너네 예를 들어 2x-3이 뭐 x 플러스 2보다 뭐 이렇게 돼 있대.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부등식을 풀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지. x 넘겨서 x 3 넘겨서 얼마야? 5. 그래서 이게 답인 거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x 플러스 5를 만족하는 요거의 x값 혹은 해를 구해달래 라고 하잖아. 그럼 너네가 생각했어. 이거랑 이거랑 지워지는데요? 라고 할 거잖아. 근데 얘를 지웠더니 마이너스 3과 5를 비교하면 얘는 만족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만족하는 거지. 얘는 x에 뭘 집어넣든지 만족이 되는 애야. 이게 어떤 느낌인 거냐면 얘가 일로 넘어가면
너네가 x 마이너스 x가 얘가 넘어가면 5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지. 그지?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1 마이너스 1의 x가 8보다 작다 이런 뜻이야. 그럼 얘가 얼마야? 0인 거잖아. 얘가 사라지는 요 느낌이야. 근데 얘가 0이 8보다 작다라는 건 말이 돼, 안 돼? 말이 되잖아. x에 뭘 집어넣든지 말이 되잖아. 그럼 얘는 답이 뭐야? 모든 실수인 거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나? 그러니까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 x의 범위를 구하는 게 맞긴 한데 그 x가 사라졌어. 그럼 그때 그 부등식을 해석을 해야 돼. 아, 이 새끼 x에다가 뭘 집어넣든지 말이 되는지, 이 새끼 x에다가 뭘 집어넣든지 말이 안 되는지 되는지를 파악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가나? 하나만 더 예시해볼게. 잘 봐. 하나만 더. 잘 봐. 예를 들어 너네한테 요거 말고 예를 들어 이번엔 AX가 B보다 크다고 해보자. B보다 크다. 이번엔 등호가 없어. 그 상황에서 A가 0이라고 한번 해볼게. A가 0. 그럼 A가 0이면 얘는 어떤 상황이냐?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야. 그럼 요거의 답이 뭐냐? 그럼 0을 나눠서 풀 수는 없다고.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요 B값에 따라서 경우가 나눠지는 거야. 근데 그 경우도 B가 양수일 때, B가 0일 때, B가 음수일 때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 또 B가 양수라고 생각을 해봐. 너네가 이번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봐. X에다가 뭘 집어넣든지 얘는 말이 될까 안 될까 윤거나? B가 양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얘는 뭐야? 해가 없다인 거야. 해가 없다. X에 뭘 집어넣든지 말이 안 되니까. 두 번째, B가 0이라고 해봐. 0 곱하기 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X에다가 뭘 집어넣든지 말이 돼 안 돼서요? 말이 안 되지. 0이 0보다 크다는 이상하잖아. 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괜찮은데 0이 0보다 크다는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0이 0보다 커? 얘도 해가 없다인 거야. 근데 B가 음수라고 생각해봐. 그럼 0이 음수보다 크다라는 건 X에다가 뭘 집어넣든지 얘는 0이 나올 테니까 만족해 안 해? 만족할 거고 이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를 얘가 클 때, 작을 때, 크거나 같을 때, 작거나 같을 때 네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데 그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돼. 알겠지? 상황에 따라서 이해를 좀 해줘야 돼. 알겠지? 조금 어렵겠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해줘야 된다.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될 거다라는 거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1차 부등식을 풀 때 이렇게 풀 거라는 거. 두 번째, 이런 1차 부등식에서 A가 0꼴일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절대값 X. 절대값 X가 어떤 뭐 K보다 작다 이런 거. 이거는 아마 너네가 원방하면서 아마 아름쌤이랑 설명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절대값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그지? 우리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라는 건 어떻게 풀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해서 분명히 배웠겠지 맞지? 근데 분명히 배웠어야 돼. 근데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 우리가 절대값의 의미라는 건 절대값의 정의가 뭐라였냐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우린 절대값이라 그래.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라는 건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만큼 떨어진 애가 얘인 거야. 그지? 근데 그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 여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지? 거리가 3보다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 3보다 적게 떨어진 애들. 그래서 그때 X값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냐? 마 3부터 3이 되는 거야. 실제로 너네가 생각을 해봐. 절대값 2, X에다 2 집어넣으면 이거 성립해 안 해? 성립해. 1 집어넣으면 성립해. 근데 4 집어넣으면 성립 안 하잖아. 맞지? 그래서 안쪽이다라고 외우는 거야. 두 번째, 얘도 봐봐. 얘는 절대값 X가 5보다 크다라는 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5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원점이 여기 있으면 5만큼 떨어진 놈이 얘네 둘이야. 그지? 그럼 5보다 많이 떨어졌어요는 어디냐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절대값이 5보다 크다라는 건 X가 마이너스 5보다는 작아야 되고 또는 X가 5보다 커도 된다 이 뜻이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 5 집어넣으면 성립해 안 해? 얘는 성립해. 왜? 얘는 등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등호가 있으면 얘도 등호를 붙여줘야 되고 이 새끼 등호 없네? 그럼 등호 빼줘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새끼가 X가 5보다 크다라는데 X가 6 집어넣으면 성립해 안 해? 성립하는 거죠. 맞죠? 6도 되는 거야. 7도 당연히 가능한 거. 근데 4 집어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4가 어떻게 5보다 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바깥쪽인 거야.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보통 이렇게 가르쳐. 절대값이 작으면 안쪽이고요. 크면 바깥쪽이야. 난 다 이렇게 가르쳐. 작으면 안쪽, 크면 바깥쪽. 알겠지? 작으면 안쪽이야. 크면 바깥쪽이야. 펭귄들이 있어. 펭귄들이 이렇게 추워서 이렇게 뭉쳐있을 거 아니야. 작은 놈들을 어디로 보내? 안쪽으로 보내. 추우니까. 애기들이잖아. 그치? 큰 놈들은 어디 있어? 밖에 있어. 그래서 작으면 안쪽, 크면 바깥쪽. 알겠지? 작으면 안쪽, 크면 바깥쪽. 근데 이걸 또 어디에도 적용시킬 거냐? 2차 부등식에서도 적용시킬 건데 나는 여기서 이것도 설명해 볼게.
이거는 2차 부등식 내용이긴 해. 근데 너네한테 어떤 x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대. 요걸 풀어달래. 사실 이것도 니네가 원방에서 이미 가르쳤을 거라고. 아마 필요했을 거야 분명히. x제곱이 4보다 작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자. 얘는 그냥 의미로 받아들여볼게. 제곱해서 4보다 작으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x가 뭐보다 작아야 돼? 2보다 작아야 돼. 그치? 제곱했는데 4가 보다 작아야 되니까 만약 2보다 커지면 제곱하면 안 될 거 아니야. 2보다 큰 거 3 제곱하면 9가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제곱해서 4보다 작으려면 2보다 작아야 되는데 4도 된다며. 그러니까 2도 되는 거야. 근데 2보다 작다고 다 되냐? 1 제곱하면 만족하지. 2 제곱하면 만족하고 당연히 0 제곱해도 만족하고 마이너스 1 제곱하면 만족하고 마 2도 만족하는데 마 3은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뭐보단 커야 돼? 마이너스 2보단 커야 돼. 근데 얘도 똑같은 거야. 절대값이 3이 되는 경계가 뭐야? 마 3과 3. 제곱이 4가 되는 경계가 뭐야? 뿔마인데 그게 경계인데 작잖아. 안쪽이야. 작으면 안쪽이야. 근데 만약에 x제곱이 9보다 크대. 그럼 제곱해서 9보다 크려면 x는 기본적으로 뭐보다 커야 돼? 3보다 커야지. 그래야 제곱하면 9보다 클 거 아니야. 근데 음수 중에서도 가능한 게 있다는 거지. 왜? 요것도 가능하다 이거지. 그지? 마 3보다 작은 예를 들어 마 4를 제곱하면 만족할 거 아니야. 마이너스 5를 제곱해도 만족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제곱해서 9보다 크다라는 건 제곱해서 9가 되는 수가 뭐야? 뿔마 3이면서 작은 거보단 작고 큰 거보단 커야 돼. 알지?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알지? 그래서 얘도 바깥쪽, 안쪽. 그래서 작으면 안쪽, 크면 바깥쪽이라고 기억해 주면 돼. 알겠지? 이것도 2차 부등식이긴 하지 2차니까. 그치? 근데 이런 식으로 유도해 주면 돼. 근데 얘도 등호가 붙었으면 여기 등호 붙여줘야 되고 등호가 없네? 그럼 등호 안 붙여주는 거지. 그치? 이렇게 풀어주면 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절대값.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가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가우스 x라는 게 등장할 거야. 가우스 x. 가우스 x. 뭐 이거의 뜻이 가우스 x의 뜻이 뭐냐면 요 x보다 작은 최대의 정수. 다음 이거보다 작은 작은이 아닌가? 크지 않은. 크지 않은. 미안해. 이거보다 크지 않은. 다음 이거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우리는 가우스라고 할 거야. 무슨 말이냐? 잘 봐. 예를 들어 너네한테 예를 들어 가우스 2.1이 뭐냐라고 하잖아.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거든. 그럼 2.1이라는 숫자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는 얼마야? 얘 2인 거야. 예를 들어 가우스 3.9가 얼마냐 그럼 얘는 얼마인 거야? 3인 거야. 그럼 너네한테 가우스 3이 뭐냐 그럼 얘는 뭐인 거야? 얘도 3인 거야. 자, 어떤 가우스라는 건 요 안에 있는 숫자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거든. 크지 않다라는 건 작거나 같아도 돼. 그지? 그래서 3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최대의 정수는 누구야? 3인 거야. 그래서 얘가 정수면 당연히 정수가 나와. 그지? 근데 얘가 2.1 소수잖아? 그럼 뭐가 나오는 거냐? 요 숫자의 정수 부분이 나오는 거야. 3.9의 가우스를 구하라잖아. 얼마야? 3인 거야. 너네한테 가우스 루트 5가 얼마냐? 그럼 얘는 얼마인 거야? 2인 거야. 왜? 얘가 얼마니까 동현아? 2점 얼마니까. 그래서 양수일 때는 보통 이렇게 풀어. 근데 음수일 때가 좀 중요해. 잘 봐. 예를 들어 너네한테 가우스 마이너스 2.1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그럼 얘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인 거야. 보통 이제 마이너스 2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 잘 봐. 수직선을 그려보면 잘 봐. 마 3, 마 2, 마 1 이렇게 돼 있는데 마이너스 2.1이라는 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음의 방향으로 한 칸, 두 칸 간 다음에 조금 더 간 거야. 그치? 그럼 이 숫자보다 크지 않다는 건 작거나 같은 거지. 작거나 같다는 건 왼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 최대의 정수는 누구야? 마 3인 거야. 그래서 음수일 때는 얘가 정수인 거야. 그래서 원래 솔직히 말하면 이게 되게 헷갈려. 정수 부분을 얘기하는 게 맞거든? 그럼 니네가 정수 부분의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잖아. 그치? 원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얘기할 때 그걸 깊게 들어가려면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대수라는 걸 좀 배워야 돼. 그래서 사실 있잖아. 음수에 대한 건 아마 잘 안 물어볼 거야. 아마 음수에 대한 건 너네가 잘 안 물어볼 거야. 왜냐면 아직 배우질 않았거든. 그래서 양수에 대한 것만 물어보긴 할 건데 우리는 알고 있자고. 음수일 때는 한 번 더 주의해줘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자고. 그래서 가우스 마이너스 2.1을 구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마 3인 거야. 가우스 마이너스 1.9를 구하라 그러면 태훈아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인 거야. 가우스 마이너스 3을 구하라면 얼마인 거야? 유진아? 임유진? 얘는 마 3인 거야.
왜? 이거보다 크지 않다라는 건 작거나 같아도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음수일 때 좀 주의해주면 돼. 그럼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 가우스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너네한테 예를 들어 가우스 x의 제곱 뭐 마이너스 3 가우스 x 플러스 2는 0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시오. 혹은 x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근데 니네가 이걸 봤을 때 뭐라고 느끼냐면 당연히 이거는 그냥 2차 방정식인데?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서 당연히 어떻게 풀 거냐면 가우스 x를 t로 치환하자 이렇게 풀 거 아니야, 맞지? t 치환하면 어떻게 돼?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 이렇게 풀겠지. 그치? 그럼 얘를 당연히 인수분해하면 얘는 t 마이너스 2 하나 t 마이너스 1 하나는 0이니까 t 값은 얼마야? 1 또는 2인 거야. 맞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t 값이야? 아니지, 내가 원하는 건 x 값이잖아. 근데 t가 뭐라고? 가우스 x라며. 그럼 결국 이거야. 가우스 x가 뭐일 수 있냐면 1일 수도 있고 가우스 x가 뭐일 수도 있냐면 2일 수도 있다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럼 들어가 볼게. 가우스 x가 1 나온다라는 건 양수니까 일단 편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정수 부분이 1이라는 거잖아.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1. 얼마여야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럼 요 x는 일단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야 돼. 그치? 1. 얼마여야지 가우스 치에서 1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항상 생각해줘야 되는 거 등호. 그치? x가 1이면 가우스 1은 1 나오니? 나와. 가우스 2는 2가 나오니? 1이 나오니? 안 나오지. 얘 풀이의 답은 이거인 거야. 그치? 한 번 더 집중해봐. 한 번 더. 자, 가우스 x가 2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가우스 x가 2가 나온다는 건 요 x가 뭐라는 거야? 2. 얼마라는 거야. 그치? 그럼 그 x는 뭐보단 커야 돼? 2보단 커야 되고 3보단 작아야 돼. 맞아? 2보단 크고 3보단 작아야지 가우스 치하면 2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2를 집어넣어도 2가 나오니? 나와. 3을 집어넣으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니 요거랑 요거를 다 만족하는 건 당연히 어떻게 돼? x는 뭐부터? 1부터 2에서 얘도 된다며. 이어지겠지? 다시 뭐까지가? 3까지 가네요. 요게 답인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 형태지만 이렇게 부등식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가우스가 등장하면 해가 부등식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요거까지도 기억을 해주면 돼. 그 다음 여기서 또 하나. 절대값에서 지금 내가 여기 기본적인 요 형태는 내가 설명을 했는데 절대값이 만약에 이렇게 쏙쏙 박혀있을 때 있지. 예를 들어 이건 문제를 볼게. 내가 만들기가 좀 애매해서. 요거였던 것 같아. 자, 부등식. 다음.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달래. 자, 이거 풀라고 하면 어떻게 해? 얘는 절대값이 하나짜리가 아니니까 작으면 안쪽 크면 바깥쪽을 못 풀겠지. 이럴 땐 보통 뭐 하라고 하냐면 항상 범위를 나누라고 하죠. 그죠? 그 범위를 나눌 때 어떻게 따지는 거냐? 이 절대값이 그대로 풀릴 때가 있고 부호가 바뀌어서 풀릴 때가 있는 거지. 그지? 얘가 그대로 풀릴 때가 언제야? 마이너스 1보다 크면 그대로 풀려. 얘가 언제 부호가 바뀌어서 풀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시 한번 절대값이 언제는 그대로 풀리고 언제는 부호 바뀌어서 풀리냐? 절대값 x 플러스 1만 보면 얘는 두 가지로 나눠져. 첫 번째, x 플러스 1이 양수면은 그대로 풀려. 그지? 근데 x 플러스 1이 만약에 음수면은 부호가 바뀌어서 풀리는 거야. 맞지? 근데 이걸 맨날 x 플러스 1은 얼마, x 마이너스 1은 얼마 이렇게 하면 너무 헷갈리니 얘 의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고 얘 의미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야. 근데 그 요령이 뭐냐면 결국 이거야.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숫자가 0이 되는 기준으로. 얘가 0이 되는 x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질 거다 이거지. 그러면서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 결과는 얼마야? 0이지. 0은 플러스 0이라고 쓰든 마이너스 0이라고 쓰든 상관없기 때문에 항상 등호는 맨날 뭐라고 하냐면 한쪽에만 붙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쪽에는 꼭 붙여줘야 돼.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가 볼게. 잘 봐. 너네한테 요 절대값을 풀라고 하잖아. 요 부등식을 풀라고 하잖아. 그럼 분명히 얘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크거나 작을 때로 나눠서 풀릴 거야. 얘는 숫자 2를 기준으로 크거나 작거나 나눠서 풀릴 거야. 그럼 어떤 느낌인 거냐? 이거야. 잘 봐.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 거고 2가 여기 있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어떻게 풀리고 어떻게 풀리는지는 모른다고 쳐.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풀릴 거야. 얘는 2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풀릴 거고 2보다 클 때는 이렇게 풀릴 거거든. 그래서 크게 영역이 요거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이 두 개가 나오잖아. 그럼 경계가 두 개라서 경계 두 개를 기준으로 영역이 이쪽 하나, 가운데 하나, 이쪽 하나에 세 개 나오는 거야. 나중에 절대값이 세 개짜리가 나올 수 있어. 절대값이 세 개면 영역이 몇 개로 나눠지냐?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지는 거야. 알겠지? 그 요령을 좀 기억해두면 잘 봐. 한번 가볼게. 내가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하면 얘는 총 세 가지로 나눠질 건데 그 경계가 마이너스 1과 2라는 거 알지? 그럼 그걸 기준으로 그냥 쪼개면 돼 일단.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클 때로 요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주면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x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 그럼 마이너스 1 등호를 여기다 붙였다? 그럼 여기 안 붙이면 돼. 2를 여기다 등호 붙였다? 그럼 여기 안 붙이면 돼. 근데 둘 중에 한쪽에만 붙여주면 되고 나 여기다 붙이기 싫고 이렇게 붙일래? 해도 상관없어. 한쪽에만 붙여있으면 돼. 그래야 모든 x를 봤다라는 식이 성립이 돼. 알겠지? 되게 중요해. 이렇게 해줄 거고. 그럼 요 경우부터 가보자 이거야. 그럼 요 경우에서 요 절대값들이 어떻게 풀리는지는 그냥 우리가 판단해주면 되는데 요걸 판단할 때도 암산으로 빠릿빠릿 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안 되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어쨌든 이 경계 세 개로 나눴잖아. 그지?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풀리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풀리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풀린다가 되겠지. 그지? 우리가 상황이 다르니까 이 세 개로 쪼갠 건데 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또 상황이 또 쪼개지면 이게 문제가 더 그럼 진작에 쪼갰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걸로 쪼갰다라는 건 이 경우에선 다 만족한다라는 거거든. 내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그냥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중에 아무거나 가져와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같은 거. 그럼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어봐. 얘 양수야 음수야? 음수 부호 밖에서 풀릴 거야. 얘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음수 부호 밖에서 풀릴 거라고. 이 범위 내에서는 둘 다 부호 밖에서 풀리는 거야 그냥.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숫자를 집어넣어봐도 돼. 그래서 얘는 음수라서 어떻게 풀리냐? 부호가 바뀌어서 풀릴 거고요. 첫 번째도 어떻게 풀리? 두 번째도 어떻게 풀리냐면 부호가 바뀌어서 풀릴 거야 이렇게. 요걸 풀어달라는 거야.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2x가 얘랑 얘랑 만나면 플러스 1인데 넘어가면 8 이렇게 되겠지. 전체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단 나는 이제 뭐라는 가정을 하고 풀었어? x가 요거보다 작다라는 가정을 하고 푼 거야. 그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답이 맞는데 나는 이런 가정을 하고 풀었기 때문에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거야. 이거를 너네가 아마 2차 방정식에서 분명히 해본 적 있을 거야.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범위 안에 있는 것만 확인한다. 두 번째. 자, 요 경우 가볼게. 자, 요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경우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생각해봐. 뭐 있어? 0. 그럼 첫 번째 절대값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니까 그대로 풀릴 거야. 두 번째 절대값은? 음수니까 부호 바꿔서 풀릴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렇게. 그럼 얘랑 얘랑 지워지지? 그럼 3이 9보다 작다는데 이거 말이 돼, 안 돼? 말이 되지? 그럼 이건 답이 뭐야? 모든 실수. 얘 x가 사라졌잖아. x가 개수가 0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x가 사라져도 항상 성립하지. 얘는 답이 뭐야? 모든 실수. 그럼 모든 실수인데 얘 답이 모든 실수가 아니라 나는 뭐라는 가정을 했어? 요거라는 가정을 했지. 그러니까 이 가정은 다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답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얘를 만족하는 거니까 x는 요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세 번째. 자, x가 2보다 크면 첫 번째 절대값은 어떻게 풀려 나연아? 그대로 풀려. 두 번째 절대값은 걔도 그대로 풀린다. 걔가 뭐보다 작다? 9보다 작다인 거야. 그럼 얘는 2x가 더하면 3이니까 넘어가면 6보다 작다인 거고 x는 뭐보다 작아? 3보다 작은 거야. 근데 나는 무슨 가정을 하고 푼 거냐? 요거라는 가정을 하고 푼 거지. 답이 뭐가 되는 거냐면 x는 2보단 크고 3보단 작은 거야. 그치?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자, 이거랑 이거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돼? 아니면 이걸 다 합해야 돼? 합해야 돼. 왜 의미를 생각해봐. 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이런 경우로 나눠준 거야. 세 개로 분류한 거야. 그럼 이 세 개를 다 더해야 되는 거지. 그치?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는 건 말이 안 돼. 야, 어떻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1보다 커? 말이 안 되잖아. 분류한 거니까 이거 다 되는 거야. 다 더해야 되니까 마사에서 마 1까지. 근데 등호가 이어지지 마침 항상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 확인해 줘야 돼. 이어지고 2에서 2까지 이어지지. 3까지 가니까 x의 범위는 뭐야? 마이너스 4부터 3까지가 답이 된다 이거야. 요게 답인 거야. 알겠지? 요렇게 푸는 게 저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 저 1차 부등식이 푸는 방법이야. 절대값이 포함돼. 알겠지?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한번 들어가 볼게. 잘 봐.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잘 봐. 얘를 우리가 이 부등식을 있잖아. 이 2차 부등식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 2차 부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으로도 해석하고 함수로도 해석하려고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왜 배웠냐면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랑 무슨 관계에 있는지 배운 거지. 그래서 이런 2차 함수랑 이런 1차 함수랑의 교점은 알고 보니까 두 그래프를 연립한 방정식의 해의 x값, 이 교점의 x좌표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운 거잖아. 마찬가지로 우린 이 부등식을 보고도 이제는 방정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함수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럼 얘를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아. 그때랑 똑같아. 얘를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은 이거야. y는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절대값 x-2라는 요 함수랑 y는 9라는 함수랑 비교했을 때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아주면 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이 함수는 도대체 어떻게 그리는데요? 라고 할 건데 이 함수를 그리는 요령도 있잖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얘는 1차니까 가능한 건데 잘 들어봐. 요 절대값이 양수라서 그대로 풀리건 음수라서 부호가 밖에서 풀리건 어쨌든 풀리면 몇 차야? 1차지. 얘도 풀리면 몇 차야? 1차지. 그럼 1차랑 1차랑 더하면 몇 차야? 아, 어차피 1차야. 맞지? 그럼 1차라는 거 우리가 무슨 생각할 수 있냐면 함수 입장에서 1차 함수는 당연히 무슨 선? 그래서 직선인 거지. 맞지? 무조건 직선일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생각 하겠지? 쌤, 얘는 그대로 풀리는데 얘가 부호 밖에서 풀리면 x가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지? 얘는 그대로 풀리는데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풀리면 x가 사라지잖아. 근데 그래도 어차피 y는 3이라는 뭐가 돼? 상수함수인 직선이 된다고. y는 3 가로선이니까. 그래서 어차피 선일 거라서 어떻게 그릴 거냐? 잘 봐. 얘를 그릴 때 그냥 야매로 이렇게 그려도 돼. 얘는 분명히 마이너스 1과 2를 기준으로 함수가 쪼개질 거야. 그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을 그냥 여기 x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얘 얼마 나와? 0. 얘는 마 3이니까 절대값이 얼마 나와? 3 나오는 거지. 얘는 마이너스 1,3 나오는 거야. 두 번째, 얘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3. 2 집어넣으면 0 나오지. 그럼 분명히 2 집어넣으면 또 3 나올 거야.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이 마이너스 1과 2라는 구간 사이에서는 얘는 그대로 풀리고 얘는 부호 밖에서 풀릴 거거든. 분명히 그 모양은 무조건 선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 거야. 중간에 확인 안 해도. 그 다음 이어서 대충 확인할 때는 또 잘 봐. 2보다 클 때 한번 볼게. 그럼 얘도 그대로 풀리고 얘도 그대로 풀리거든. 그거를 일단 찾지 말고 우리가 무슨 생각할 거냐면 얘네 둘 다 그대로 풀려도 1차일 거잖아. 그럼 2보다 큰 그냥 적당히 큰 3 같은 거 집어넣어봐. 그럼 3 집어넣으면 얼마? 4. 3 집어넣으면 얼마? 1이니까 합치면 5라서 얘는 3,5를 지나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는 거야. 어차피 선일 테니까 1차니까.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 같은 거 집어넣어봐. 얼마야? 마 1의 절대값이니까 1. 마 1 집어넣으면 3의 절대값이니까 얼마? 4 나와? 그럼 더하면 얼마? 잠깐만. 마 2 집어넣었지? 미안해. 마 2 집어넣으면 1이죠. 마 2 집어넣으면 4의 절대값이니까 4. 맞지? 합하면 5 나오네. 5. 얘도 마이너스 2,5가 나오는 거야. 그럼 분명히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그래서 이 함수가 뭐? y는 9보다 뭐한 부분? 작은 부분을 찾아주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y는 9는 어떻게 생겼어? 5보다 더 위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이 점하고 이 점을 찾아서 이거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얘를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점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선을 구해야지. 그지? 아, 그럼 얘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왜냐면 결국 이걸 찾으려면 이 선을 찾아야 되거든? 그럼 이 선을 어떻게 찾아? 둘 다 그대로 풀린 순간이니까 2x-1일 텐데 걔가 y는 9랑 교점을 찾는 거야. 방정식으로 다시 해석하는 거지. 1 넘어가면 10이고 x는 얼마야? 5인 거지. 그래서 5보다 작다가 여기 등장한 건데 내가 뭔가 잘못했네? 뭐를 잘못했을까? 얘를 잘못했... 맞는데? 뭐지? 어디가 잘못했지? 얘 그대로 풀리면 2x-1이고 걔랑 9랑 찾을 건데 넘어가면 10이고 어디를 뭔가 실수했다. 얘를 찐빠놨네. 미안해. 아이씨. 이거 5가 맞아. 이거 넘어가면 2x가 얼마냐면 10인 거고 x는 얼마냐면 5인 거라서 여기가 5가 맞아. 미안해. 얘가 찐빠놨어. 얘가 그대로 풀리면 x 플러스 1이고 얘가 그대로 풀리면 요건데. 그지?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고 넘어가면 10이 되고 요게 5가 되는 거야. 아이씨. 요게 찐빠놨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답이 이렇게 돼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 경계에 5가 그대로 튀어나올 거다. 그럼 얘도 확인해보자. 자, 얘는 뭐야? 얘는 요 선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니까 얘 어떻게 풀려? 부호 밖에서. 얘도 어떻게 풀려? 부호 밖에서. 그럼 둘 다 부호 밖에서 풀리면 얼마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일 거야. 그게 얼마가 되는? 9가 되는 걸 찾아주면 돼. 그럼 1 넘어가면 마이너스 2x는 얼마? 8. 그럼 x는 얼마? 마 4라서 여기 x좌표가 얼마일 거냐? 마 4인 거야. 그래서 마 4부터 5까지가 얘가 아래에 있어요 라고 풀어주는 거야. 알겠지? 이게 뭐야 이거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너네가 오늘 2차 부등식도 이해할 수가 있어. 알겠지?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근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풀 거야. 근데 이렇게 풀었을 때 더 편한 문제가 있어. 보통 있어. 알겠지? 여기서 보통 최소값 찾으라고 할 때 뭐 이럴 때 있어. 알고는 있어야 돼. 알겠지? 요 내용이 다인 것 같아. 요게 1차 부등식이고 1차 부등식에서 추가되는 게 여기 있다. 연립 1차 부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미 너네가 다 알고 있죠. 중학교 때 배우니까. 연립 부등식이라는 건 당연히 어떤 의미냐?
연립 방정식의 의미가 뭐였어? 위에 것도 만족하고 아래 것도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xy를 구해라 이런 거잖아. 그럼 연립 부등식이라는 건 위에 만족하는 범위와 아래 만족하는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줘 이런 뜻이겠지. 그죠? 그래서 두 번 풀면 되는데 여기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너네한테 A랑 B랑 C랑 이렇게 있대. 요 부등식을 풀라고 하잖아. 그럼 당연히 너네 A, B, C 이런 부등식을 만족한다고 하면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A가 B보다 작은 거 맞지? B가 C보다 작은 거 맞지? A가 C보다 작은 거 맞지? 그럼 요 세 개 중에 뭘 이용해서 풀어도 되냐가 아니라 항상 얘는 있잖아. 요 위에 있는 두 개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 너네가 연립 방정식에서 아마 잘 보이지 않았을 텐데 A랑 B랑 C랑 같다고 두잖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세 가지야. A랑 B랑 같거나 B랑 C랑 같거나 C랑 A랑 같거나지. 요 세 개 중에 어떤 거 두 개를 이용해서 풀든지 상관이 없어. 연립 방정식에선. 근데 연립 부등식에선 있잖아. 무조건 앞에 있는 거 두 개와 뒤에 있는 거 두 개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보면 잘 봐. A가 B보다 작다랑 A가 C보다 작다를 이용해서 만약에 문제를 풀잖아. 요걸 이용해서 요걸 풀잖아. 그럼 A가 B보다 작은 거 맞아. A가 C보다 작은 거 맞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B랑 C랑의 대소관계가 표현이 안 돼. 그치? 이걸 만족하면 B가 큰 거야? C가 큰 거야? 모르잖아. 그래서 답이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항상 이렇게 풀면 안 되고 부등식을 풀 때는 앞에 있는 거 두 개와 뒤에 있는 거 두 개로 풀어야 돼. 이게 어떤 말인지 문제를 한번 보여줄게. 잘 봐. 자, 너네한테 요걸 풀어달래. 다음 연립부등식 요놈의 해가 이거일 때 다음 얘를 풀어달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어떻게 풀 거냐? 요거 한 번이랑 요거 한 번을 풀어야 돼. 그러면서 그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해야 돼. 소민아. 그래서 얘랑 얘랑 먼저 풀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2x가 뭐보다 큰 거야? 마이너스 12보다 큰 거고 x는 뭐보다 큰 거야? 마이너스 6보다 큰 거야. 두 번째 얘랑 얘랑 만족하면 x 넘어가면 x는 뭐보다 큰 거냐면 11보다 작은 거래 넘어가면. 그래서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거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하라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소민아 나 화날 것 같은데 요거 이렇게 해주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해가 요거인 거야. 알겠지? PQ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또 절대값이 하나짜리면 이거 어떻게 푼다고? 절대값이 하나짜리면 작으면 안쪽, 크면 바깥쪽. 그래서 얘는 3x-1이 5보다 작은 거니까 3x-1은 어떻게 돼? 안쪽이라서 마이너스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그치? 양쪽에다 뭐해? 1 더하면 마이너스 4 3x 6이 되는 거고 3으로 나누면 x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고요 2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요거 만족하는 정수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그래서 절대값이 하나짜리면 작으면 안쪽 크면 바깥쪽. 알겠지? 근데 절대값이 2개 이상이다 그럼 뭐 한다? 범위 나눈다.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알겠지? 요게 이제 1차 부등식 내용이 아마 다일 거고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혹시 좀 이따 시간 되면 더 풀어줄게. 이어서 이제 2차 부등식을 설명해볼게. 잘 봐. 2차 부등식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잘 봐. 2차 부등식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2차식인 거야. 예를 들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것들을 풀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얘를 풀 때는 일반적인 1차 부등식처럼 이항이나 혹은 나누기 곱하기로 풀 수가 없어. 예를 들어 너네한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은 부분 이걸 구해달라고 했어. 그럼 너네가 이걸 x의 범위를 구하려고 x는 뭐부터 뭐까지예요 라고 풀라고 3을 넘겨봤자 별 의미가 없지. 그 다음 뭐 어쩔 건데 4로 나눌 거야? 그럼 얘도 이상해지는데?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 다 해석해서 풀어야 돼.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 외울 거야. 푸는 법을 외우긴 외울 테지만 이해는 해야 돼. 잘 봐. 너네한테 이런 2차 부등식을 풀라고 하잖아? 그럼 이 2차 부등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얘를 풀기 위해선 2차 부등식을 함수로도 해석해야 되고 방정식으로도 해석해야 돼서 그래. 왜 그런지 한번 보여줄게. 잘 봐. 요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일단 얘를 함수로 먼저 해석을 할 거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아까 본 것처럼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과 y는 0. 우리가 방정식을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도 좌변에 있는 식의 y, 우변에 있는 식의 y 붙이는 거잖아. 그래서 요 부등식이 요 부등식, 요 함수가 요 함수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따라가서 표현해주면 돼. 그래서 나는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찾을 거야. 그럼 이 함수는 우리가 2차 함수라는 거 아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얘는 x-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꼭지점이 얼마냐면
2,1인 거고요.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서 아래로 블록하니까 이렇게 생긴 거지. 얘가 누구? y는 0이라는 건 이제 우리 무슨 함수인지 알잖아. 얼마야? x축이겠지. 그치? 그래서 요 함수가 x축보다 어디 있는 부분? 아래에 있는 부분. 그래서 어디 부분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범위. 그럼 이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이 점하고 이 점을 찾으려면 얘는 다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교점인 거야. 그치? 그럼 두 그래프의 교점은 또 어떻게 찾아? 연립하겠지. 그래서 y는 요거랑 연립을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방정식이 되는 거고 요걸 풀면 얘는 x-3 하나 x-1 하나는 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때 x값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일 거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요 초록색 부분인데 거기는 x가 1부터 3까지라서 x는 1부터 3까지예요 라고 써주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서 얘는 등호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게 답인 거야.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근데 되게 복잡하잖아.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요령이 있어. 어차피 우리가 얘를 함수로 표현해서 x축과의 경계를 찾을 건데 굳이 얘를 이렇게 꼭지점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었냐? 사실 없지. 뭐만 찾으면 좋아? x절편 빨리 찾으면 좋잖아. 그럼 x절편을 빨리 찾는 방법은 얘를 풀 때 꼭지점 완전 제곱으로 하지 말고 인수분해를 이용해. 그 뜻이 뭐냐면 y가 0일 때 x값이 바로 3, 1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 새끼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럼 분명히 인수분해돼서 0 되게 하는 그 경계 1, 3이 경계일 거야. 근데 그 경계를 기준으로 얘도 똑같아. 작잖아? 얘가 더 작잖아. 얘가 더 작잖아. 요 식이 0보다 작잖아. 작으면 안쪽이야. 다 좋아. 작으면 안쪽. 크면 바깥쪽이라 기억해. 왜 그런지 또 크면 보여줄게. 잘 봐. 두 번째. 너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이번엔 x제곱 플러스 플러스 5x가 6보다는 크거나 같다 한번 해보자. 6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이 부등식을 풀어달래. 그럼 니네가 생각했을 때 얘를 함수로 해석해서 풀 건데 야,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냐? 아, 당연히 아니지. 뭐 하는 게 좋아? 한쪽을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좋잖아. 그치?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쓰는 게 좋아. 이렇게. 얘가 요거보다 클 때요. 맞지? 이렇게. 그럼 얘를 함수로 해석하는 방법은 또 y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랑 y는 0이랑 비교해서 얘가 얘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부분을 찾는 거야. 그럼 또 이 그래프를 그릴 때 굳이 꼭지점을 찾지 말고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보자고. 인수분해 돼? 안 돼? 돼. 뭘로 돼? x-1 하나, x 플러스 6 하나. 그럼 분명히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x절편이 y가 0일 때 x절편이 마이너스 6하고 1이겠지. 그러면서 최고차항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할 거라고. 그지? 그러면서 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쪽하고 이쪽을 얘기하는 거겠지. 요 점을 기준으로 이쪽하고 이 점을 기준으로 이쪽. 맞니? 그럼 그때 답이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 6보다 작을 때고요. 1보다 클 때네요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얘는 답이 뭐냐? x가 마이너스 6보다는 작을 때고요. x가 1보다는 클 때예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같아도 된다며. 등호가 있다며. 얘도 등호를 붙여서 써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알겠지? 결국 요령이 뭐냐면 내가 결국 요 왼쪽에 있는 요식이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럼 그게 경계야. 그 경계를 기준으로 작잖아? 안쪽이야. 크잖아? 바깥쪽이야 라고 생각해주면 돼. 예를 들어 또 한번 가볼게. 너네한테 예를 들어 문제를 만들기가 어려운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보다 크다. 이걸 풀어달래. 자, 이걸 보면 니네가 이걸 무슨 생각을 할 거냐? 일단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되긴 되지. 근데 일단 뭐가 더럽냐면 최고차항이 음수인 게 더럽지. 그치? 그래서 얘를 양쪽에다 뭐 하고 싶어? 마이너스를 좀 곱하고 싶지. 마이너스를 곱하자. 어차피 부등식에서 마이너스를 곱하는 건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부등호 방향 바꿔주고. 그럼 얘를 봤더니 얘 인수분해 돼 안 돼? 된다고. 뭘로 돼? x-2 하나, x-1 하나. 그럼 얘는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경계가 뭐인 거야? 분명히 그림 그려봤자 1하고 2인 거야. 그지? 근데 얘는 크다니까 바깥쪽이 아니야. 그지? 내가 작다 크다를 얘기하는 건 최고차항이 양수로 바꿔진 순간부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음수면요, 아까처럼 마이너스를 곱하면 되지. 알겠지? 최고차항이 양수인 순간에서 작다지. 경계가 뭐야? 1하고 2잖아. 작으면 안쪽이라고 써주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되게 별거 없지.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요걸 만족하는 범위를 구해달래. 이걸 만족하는. 그럼 얘를 풀라고 했더니 얘는 일단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이걸 못 푸나?
풀 수 있지. 왜? 그렇지. 얘는 뭐 하면 되냐? 얘도 결국 의미가 뭐냐면 얘를 함수로 생각하고 얘를 함수로 생각하면 이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찾으라는 거니까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 찾으라는 거야. 그럼 요 점하고 요 점의 경기를 찾으려면 얘가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이 방정식에 뭘 구하면 돼? x축과의 교점을 찾으면 되니까 뭐 하면 돼? 그냥 근해 공식 이용하면 돼. 그럼 근해 공식 이용해보면 뭐야? 아우씨 좀 더럽게 했네. 마이너스 5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쪽은 마이너스겠지? 루트 25 마이너스 4ac 하니까 얼마야? 좀만 도와줘봐. 39? 맞냐? 이렇게 된다고 해보자.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얼마겠냐? 2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루트 39 이렇게 되겠지. 그럼 x는 뭐야? 요거보다는 작을 때랑 요거보다는 클 때가 되겠지. 이거 답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근해 공식 해야 돼. 또 한번 가볼게. 잘 봐. 너네한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보다 작을 때 이걸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거야 또?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해? 근해 공식 하겠지. 근데 근해 공식 하려고 하니까 좀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우린 사실 뭐부터 확인할 거냐면 이 근해 공식을 하면 답이 좀 귀찮을 때가 있어. 그럼 일단 뭐부터 확인하는 게 좋냐면 사실 근해 공식보단 판별식부터 확인하는 게 좋아. 우리가 얘를 함수로 해석했을 때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과 y는 0이라는 이 함수를 가지고 이거보다 이거 작다를 풀 거라며. 그럼 얘랑 교점을 판단하려면 또 다시 이걸 풀겠지. 그치? 이거의 판별식을 먼저 확인해 볼게. 얘 판별식 확인하면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 나와? 음수 나오지. 자, 요 방정식의 판별식이 음수 나온다는 건 이 함수랑 이 함수랑 교점이 있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거야. 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건 무슨 근을 가져? 허근을 갖는다라는 거고, 허근을 가지면 교점이 표현이 돼, 안 돼? 안 돼서 교점이 없는 거야. 그럼 얘는 다시 해석하면 아래로 볼록한 이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없는 거야. 교점이 없으니까. 그치? 그럼 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뭐야? 없잖아. 그럼 뭐라고 하면 돼? 해가 없다라고 해주면 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괜히 억지로 근을 구하기보다는 요 식의 판별식부터 먼저 확인하는 거야. 그럼 대충 그래프의 개형이 나오는데 그 그래프 개형이 만약에 교점이 생겨! 그럼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 해야 돼. 근데 교점이 없어! 그럼 굳이 이거 풀 필요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가나? 그래서 첫 번째, 너네가 2차 부등식을 풀 때 단계로 내가 정리해 줄게. 이제는 결론이야. 2차 부등식을 풀려면 첫 번째, 최고창 양수로 만들어. 오케이? 두 번째, 그 새끼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럼 그게 경계야. 그러면서 작으면 안쪽, 크면 바깥쪽이야. 근데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돼! 그러면 근해 공식보다는 판별식부터 확인해. 그래서 판별식을 확인했더니 이 새끼가 x축이랑 교점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먼저 판단하라고. 근데 교점이 안 생기면 굳이 우리가 이거를 풀 필요 없고 얘가 파악해주면 돼. x축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이런 거 판단해주면 되고 교점이 생겼어. 그럼 뭐 해야 돼? 그때 마지막에 근해 공식 하는 거야. 근데 아마 요 단계까지 갈 일은 거의 없을 거야. 이런 것까지는 풀라고 거의 안 해. 알지? 웬만하면 인수분해가 되게 줄 거고 그거 아니면 판별식 가지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 순간을 줄 거야. 문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잘 봐. 연습을 한번 시켜볼게. 천천히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봐봐. 자, 다음 요 2차 부등식의 해를 잘못 구한 거. 솔직히 문제를 만들려고 하면 진짜 엄청나게 다양하거든. 근데 모든 문제를 볼 수 없으니까 여기 보기에 있는 거 한번 다 풀면서 한번 천천히 해볼게. 첫 번째 1번을 너네한테 풀어달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자, 집중해봐. 지금 이것만 들어도 오늘 얻어가는 거야. 요거의 해를 구해달래. 그럼 자, 어떻게 할 거냐?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를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판단해. 돼? 안 돼? 안 되네. 그럼 두 번째 뭐 한다고? 판별식 확인할 거야. 그럼 저 식의 판별식을 확인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얼마 나와? 음수 나오지. 그럼 저 함수를 생각하면 아래로 볼록한 저 함수가 x축이랑 교점이 안 생긴다는 소리야. 그러고 해석을 해보니 저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물어본 거지. 얘를 함수로 해석하면 x축보다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자, 해석해봐.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답이 뭐가 되는 거야? 전부 다가 되는 거야. 다 모두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럼 얘는 답이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인 거야.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니?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야. 두 번째, 2번 풀라고 했더니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죠. 뭘로 돼? x 플러스 4 하나, x 마이너스 2 하나. 걔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풀고 싶어. 경계가 언제야? 마이너스 2랑 2. 맞지? 그럼 당연히 누가 마이너스 4네? 마이너스 4랑 2. 누가 더 작냐면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큰 거지. 근데 얘가 요 부등식이 0보다 작다니까 안쪽이라서 이렇게 되고 등호가 있으니까 얘가 답인 거야. 맞네.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하니? 세 번째.
자, 쟤를 풀라고 했더니 3번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해? 판별식. 판별식 했더니 쟤는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또 뭐 나와? 음수 나오네. 판별식이 음수라는 건 x축이랑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서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부분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럼 답이 뭐야? 해가 없다가 맞는 거네. 얘는 해가 없다, 이거. 네 번째 볼라 했더니 뭐가 거슬려? 최고차항이 음수인 게 거슬려. 그럼 양쪽에다 뭐 곱해? 마이너스 곱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당연히 부등호 방향 바꿔줄 거고. 자, 집중해봐요. 이거 좀 중요한 거 나오네. 얘 인수분해 돼, 안 돼? 됩니다. 어떻게 돼? x-2의 전체의 제곱이 0보다 크다인 거야. 그럼 요 그래프의 의미가 너네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를 함수로 생각하면 완전 제곱이 된 거지. 그럼 얘는 x축이랑 어떻게 만나는 거야? 접하는 거야. 그럼 분명히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지? 그럼 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답이 뭐가 되는 거야? 그치? 모든 실수가 아니야.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잖아. 요걸 제외하고 다 위에 있는 거야. 그치? 얘는 답이 뭐가 되냐? x는 2를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써주면 돼. 혹은 이렇게 써도 돼. x가 2보단 작고요. 또는 x가 2보다 크다.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2를 제외한 모든 실수, 2를 제외하고 모든 거. 이렇게 봐줘도 돼. 알겠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 그럼 이어서 4번은 그래서 틀린 거고 5번 갈게요. 5번. 5번 풀라고 했더니 인수분해가 돼, 안 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돼? 3x 플러스 2 하나 x 마이너스 1 하나가 걔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 전개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x니까 맞죠? 이렇게. 그럼 경계는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1이지. 최고차항 양수 맞죠? 크다지?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바깥쪽. 그래서 뭐야? x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단 작아야 되고 또는 x는 1보단 커야 된다. 이게 답인 거지. 당연히 작은 거보다 작아야 되고 큰 거보다 커야 돼. 바깥쪽이니까 그걸 잘 파악해줘야 돼. 알겠지? 이 느낌. 이로 생각해주면 된다. 알겠지? 요게 2차 부등식을 푸는 거야. 근데 되게 기본적인 거야. 이걸 쓱쓱 풀어야 돼. 알겠지?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들어갈 텐데 더 들어가 보면 잘 봐. 이어서 가보자. 다음 보면. 다음 2차 부등식 요 놈의 해가 이렇게 나왔대. 그때 실수 A, B에 대해서 요거의 값을 구해달래. 잘 봐. 집중해봐. 자, 이번엔 거꾸로 이거야. 이제 2차 부등식을 푸는 건 너네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이제 뭘 물어보냐면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대. 그때 2차 부등식 식을 만들어봐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야, 이 2차 부등식의 해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분명히 이 새끼가 인수분해가 됐을 거고 그 경계가 이 둘이라는 거겠지. 그럼 분명히 저 6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는 놈은 x 플러스 2분의 1과 x 마이너스 3분의 7을 인수로 가졌겠지. 그치? 그러면서 작은데 안쪽이 잘 나왔으니까 요 느낌인 거지. 그치? 근데 최고차항이 얼마여야 돼? 6? 이렇게 쓰고 전개해서 비교해주면 끝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이어서 또 가볼게. 자, 잘 봐. 잘 봐. 집중해봐. 다음 2차 부등식. 요 놈의 해가 이렇게 나왔대. 근데 생각을 해봐.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대. 이 새끼 크면 바깥쪽이라고 존나 설명해놓고 이 새끼 왜 큰데 안쪽이야? 그치? 최고차항이 음수라서. 이 새끼는 최고차항이 음수라는 것까지 얘기해 준 거야. 그치?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양수일 때 크면 바깥쪽이고 작으면 안쪽이라니까. 이 새끼는 최고차항이 음수인데 근데 어쨌든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경계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분명히 저 fx라는 식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졌을 거야. 그러면서 최고차항은 모르는데 그 a는 반드시 뭐여야 되냐? 음수여야 돼. 왜냐면 잘 봐. 나는 fx가 0보다 큰 걸 풀 거거든. 그때 a가 음수여야지 a를 제끼면 요렇게 바뀔 거고 작으면 안쪽이 나올 거거든. 이해가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a가 음수라는 걸 체크해 준 상태에서 얘가 fx구나 라고 체크한 거야. 그때 뭘 구하라 했냐? f2x-1이 f2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구해달래. 그럼 f2x-1이라는 건 fx 자리에다 뭘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래, 그냥 2x-1. 그럼 얘는 a에 여기다 2x-1 집어넣으면 2x 플러스 2. 여기는 2x-2. 이렇게 되는 거네. 얘가 뭐? f2보다. f2는 뭐야? fx x자리에 2 집어넣으라는 거지. 얼마야? a 곱하기 5 곱하기 1이니까 얼마? 5a인 거네. 맞아? 그래서 뭘 풀어달라 했냐? 요거보다 요거 풀어달래.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일단 전개해야지. 근데 a가 거슬리잖아. a 제낄게. 그 다음 뭐 하면 돼?
아, 일단 뭐 해줘야 돼? 부등호 바꿔줘야지. A가 음수래. 그치? 그런 거 체크해줘야 된다. 아, 이거 바꿔줘야 돼. 그 다음 전개해줘. 전개하면 어떻게 돼? 4x제곱. 왜냐면 아직 인수분해 안 됐잖아. 얘 때문에. 그치? 4x제곱. 얼마? 마이너스, 이거 합차네. 요거네. 요렇게 되는 거네. 맞아?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돼? 얘는 4x제곱. 마이너스 9가 요거인 거지. 맞아? 얘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죠? 뭘로 돼? 2x 마이너스 3 하나. 집중해봐. 2x 플러스 3 하나. 진짜 거릴 게 하나도 없어. 잘 들어. 이렇게. 그럼 얘가 0 되는 게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플러스 2분의 3. 그치? 근데 작다잖아. 그럼 뭐야? 안쪽.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뭐보단 작아? 2분의 3보다는 작다. 그치? 근데 잘 봐. 얘를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을 거야. 쌤, 저는 얘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얘를 보면 4x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라는 건 4x제곱이 9보다 작다라는 거죠. 그럼 x제곱이 4분의 9보다 작다라는 거네요. 그럼 제곱해서 4분의 9보다 작네요. 제곱해서 4분의 9가 되는 수가 뭐지? 풀마 2분의 3. 근데 제곱해서 작으면 안쪽. 그래서 뭐야?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분의 3까지. 라고 풀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똑같다. 그치? 어차피 결과는 똑같잖아. 그치? 이렇게 풀어도 된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잘 봐. 이어서. 다음. 그럼 이제 2차 부등식이 너네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잖아? 그럼 이제 너네한테 뭘 물어보냐면 다음 요 2차 부등식에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하는 조건을 구하시오 이런 걸 물어봐. 이게 솔직히 말하면 2차 부등식에서 제일 어려워. 니네가 이거를 이해를 못해. 조금만 이해를 한번 시켜볼게. 잘 봐.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잘 봐. 너네한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큰 이런 2차 부등식이 있다고 해보자. 2차 부등식. a는 0이 아니라고 할게. 그때 요 2차 부등식이 해가 모든 실수가 나왔으면 좋겠대. 진짜 되게 중요해. 집중해봐. 얘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도록 하는 요 2차 부등식의 조건을 구해달래. 그럼 어떤 걸 확인하는 거냐? 얘가 모든 실수가 나오려면 함수로 해석하면 요 좌변에 있는 식의 함수가 다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지. 그지? 그럼 일단 물어볼게. 요 2차 식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이 2차 함수는 a가 양수여야 될까 음수여야 될까 해줘야? 얘가 얘가 x축보다 y는 0보다 위에 있게 그려져야 돼. 아볼이어야 돼? 위볼이어야 돼? 아볼이어야 된다고 첫 번째 생각해줘야 돼. 왜냐면 쌤 위볼인데도 x축 위에 그릴 수 있는데요 라는 건 없어. 왜? 위볼이면 2차 함수는 언젠간 내려가니까 경계가 생길 거고 모든 실수가 나올 수 없거든. 모든 x에 대해 성립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뭐 해야 돼? 아볼이어야 돼. 아볼. 그지? 그러면서 얘가 다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이 그림 돼? 안 돼? 되는 거지. 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모든 실수 맞아? 요거 돼. 그럼 자, 이 그림은 돼? 안 돼? 안 되지. 왜? 요거 제외하고 다 위에 있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만 만족해야겠네? 그럼 2차 식이랑 x축이랑 교점이 안 생긴다라는 건 용서가 판별 D가 어때야 될까? 0보다? 작아야 돼.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설명해 볼게. 판별식은 내가 항상 뭐라고 판단하라 그러냐면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가 아니야. 판별식은 교점의 개수로 제발 판단해.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실근이 2개라서 교점이 2개. 판별식 D가 0이면 실근이 하나일 수는 없으니까 중근. 판별 D가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는 거니까 허근이라서 교점이 없다야. 교점이 없네. 판별 D가 0보다 작아야 돼. 니네가 이게 아볼일 때 위볼 때가 막 쫄라 헷갈리니까 이렇게 위에 있으면 판별 D가 0보다 크고 막 작고 막 이렇게 난리나. 교점으로 판단해 제발. 그러면 제일 안 헷갈려. 알겠지? 교점이 없다. 실근이 없다. 판별 D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느낌인 거야. 알겠지? 하나만 더 해볼게. 두 번째. 자, 이번엔 얘가 이렇게 된다. 다음 요걸 만족하는 A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시 요거를 만족하는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오도록 하는 조건이 뭐니? 그럼 또 물어볼게. 얘가 X축보다 다 아래에 있게 그려져야 돼. 그럼 얘는 아볼이어야 돼? 위볼이어야 돼? 자연아? 그래, 위볼이어야 돼. 위볼. 위볼이어야지 다 X축보다 아래에 있게 그려질 수 있다고. 맞아? 아볼이면 언젠가 위로 올라갈 테니까. 그럼 또 물어볼게. 이거는 X축보다 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거 맞아? 모든 실수가? 되는 거 맞아. 그럼 잘 봐. 요렇게는 돼? 안 돼? 우진아? 얘는 되는 거야. 자, 요 식이 X축보다 집중해봐. 괜찮아. 이 식이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부분이 해인데 그 해가 모든 실수가 됐으면 좋겠대. 얘는 다 아래에 있으니까 당연히 가능하지. 얘는 아래에 있기도 하고 같으니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등호가 있냐 없냐 차이가 그거야. 그지? 근데 잘 봐. 얘는 이 그림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모든 애들이 다 x축 아래에 있지 않잖아. 그지? 얘는 안 되고 요 그림인 거야. 그럼 요 그림이 되려면 판별 t가 어때야 돼, 연서야? 0보다 작아야 돼. 왜? 교점이 없으니까. 요 그림이 되려면 판별 t가 어때야 돼? 0보다 작거나 얘 같아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은 뭐야? 판별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작거나 같다. 요걸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한번 들어가 볼게. 잘 봐. 너네한테 2차 부등식 요 놈에 얘가 이렇게 나온다고. 다음 요 2차 부등식이 추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뭐래? 성립했으면 좋겠대. 아이고 이거 아닌데. 다음 보면 2차 부등식 요 놈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했으면 좋겠대. 무슨 말이야?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 준 거야. 알겠지? 자, 요 2차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려면 일단 최고차항이 뭐야? 일단 양수 1이라고 알려준 거니까 얘는 조금 친절한 거야. 아, 그럼 얘는 아볼인 거네 무조건. 근데 얘가 모두 다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집중해봐. 요거 되니 안 되니 정이나. 되는 거야? 아, 말로 하면 되잖아. 되는 거야. 그치? 요거 될까 안 될까 김유진. 되는 거야. 그치? 얘도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으니까. 그럼 요 그림은 돼 안 돼 태우나? 안 되는 거야. 왜? 잘 봐. 얘가 집중해봐. 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모든 실수해야 되는데 얘는 모든 애들이 위에 있으니까 다 돼. 얘는 모든 애들이 위에 있고 같은 것까지 된대. 등호 있으니까. 얘는 모든 애들이 위에 있어? 아니잖아. 여기 삐죽 튀어나왔잖아. 아래로. 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하는 게 이 그림이 나오려면 판별 t가 어때야 돼? 승원아? 0보다 작다. 왜? 교점이 없으니까. 얘는 판별 t가 0보다 작다는 거고. 요 그림이 나오려면 판별 t가 0이어야 되니까 판별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뭐 굳이 방정식으로 다시 쓰지 말고 여기서 판별식 하면 요거일 거 알 거잖아. 요게 요렇게 되겠지. 요걸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 풀면 어떻게 돼? 전개해보면 어떻게 돼?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에다가 얘 빼니까 뭐야?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럼 얘 인수분해 어떻게 돼? a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이 요거가 되는 거고 얘는 답이 뭘까? 1만 되는 거야. 얘는 의미가 뭐야? 얘는 이 함수가 x축이랑 교점이 1에서만 만나는데 걔가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다시 얘가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부분.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없지. 같은 부분은 뭐 하나 있어? 1. 그래서 얘는 답이 뭐야? 1. 그래서 2차 부등식에서는 답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답이 1인 거잖아. 이렇게 풀어주면 돼. 잘 봐. 하나만 더. 야, 많이 풀어주면 좋지. 그지? 아니야? 그만하고 싶어? 잘 봐. 마지막이야. 마지막은 아니야. 미안해. 더 할 거야. 다음 보면. 설명 많이 해줘야 너네가 잘 풀 수 있어서 그래. 다음 보면. x에 대한 부등식. 요 놈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때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해야 돼. 잘 봐. 집중해봐. 어려운 거야.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야 된대.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야 된대. 해석을 하니까 얘가 0보다 큰 걸 찾는 거야. 그지? 얘가 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지? 그럼 얘는 아볼이어야 될까 위볼이어야 될까 소민아? 자, 아볼이어야 될까 위볼이어야 될까? 얘가 다 x축보다 위에 있게 그려져야 돼. 아볼이어야 돼 위볼이어야 돼? 아볼이어야 돼. 아볼이어야지 모두 다 x축 위에 있게 그릴 수가 있어. 위볼이면은 안 되잖아. 언제가 내려갈 테니까 안 된다 했죠? 아볼이어야 돼. 그림을 그려서 판단해도 돼. 머릿속으로 그려봐 당연히. 안 되면 책에 쓰고 알겠지? 두 번째.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되면 모두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맞지? 그지? 그럼 자, 이렇게 되면 모두 다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되면 모두 다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맞아, 우진아? 그치? 얘는 요 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치?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아래에 있는 부분이 생겼으니까. 그럼 이렇게 생겨야겠네? 그럼 얘는 뭘 확인해야 돼? 판별 t가 0보다, 동현아? 작다. 왜? 교점이 없으니까. 그럼 판별 t 구하면 어떡해? 오케이. 잘 봐. 다시. 미안해. 좀 너무 대충 했어. 아볼이어야 된다 했으니까 첫 번째. 최고차항 계수는 뭐 해야 돼? 양수 면서. 이거 면서. 그치? 아볼이어야 된대. 맞지? 요거 면서. 판별식 t는 어떻게 돼? 짝수 공식 쓸게. n-2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n-2. 요게 뭐 해야 돼? 0보다 작아야 된다.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요거 풀면 m값은 뭐보다 커야 돼? 2보다 커야 되지.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n-2로 묶으면 n-2에다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n-2 공통인수니까. 얘가 경계가 얼마야? 2하고 3. 작다니까 안쪽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일 때라며. 얘랑 얘랑 뭐 해야 돼?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치? 어차피 동시에 만족하는 거 구하면 뭐야? 얘가 답이네. 그치? 근데 땡! 틀려. 왜 틀릴까? 이거 맞추면 쉽게. 아이씨, 맞춰버렸네. 얘가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이 새끼가 2차 부등식이라고 했니? 아니지. 그냥 부등식이라 했지. 그럼 m값이 뭐인 것도 확인해야 되냐? 2인 것도 확인해야 돼. 이 새끼가 아볼, 위볼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m값이 2일 수도 있거든. 잘 봐. m값이 2라고 한번 확인해보자. 얘 얼마야? 0돼서 지워지지. 얘 얼마야? 0돼서 지워지지. 1이 0보다 크다라는 건 말이 돼, 안 돼? 말이 돼. x가 사라져도 말이 되는 거지. x에 뭘 집어넣든지 말이 되겠지. 답이 뭐야? 모든 실수. 그래서 m값이 뭐도 되는 거야? 2도 된다. 이게 답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부등식이라고 하냐 2차 부등식으로 하냐에 따라 문제가 조금 달라져. 알겠지? 조금 쉬었다 할게.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에서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2차 부등식인데 이 새끼 2차 방정식이래. 그지? 왜 그런 거냐면 이게 뭐냐면 2차 방정식에 대한 근의 이론이라는 게 있어. 빨리 들어가. 근의 이론이라는 게 총 3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근의 판별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근의 부호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근의 분리라는 게 있습니다. 요 3가지. 요게 2차 방정식의 근의 이론이거든. 첫 번째 근의 판별이라는 건 니네가 이미 알고 있어.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새끼가 실근을 갖는지 허근을 갖는지 물어보는 거. 그래서 판별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 판별 D가 0보다 작으면 허근. 되게 간단한 거야. 두 번째 근의 부호라는 것도 솔직히 여기 되게 많이 풀었어 앞에서. 근의 부호라는 건 얘가 뭐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인지 두 근이 모두 음수인지 혹은 두 근의 부호가 다른지 물어보는 거. 그치? 그럼 근의 분리라는 건 뭐냐면 근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물어본다라는 건 숫자가 0을 기준으로 큰지 작은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근데 근의 분리는 좀 더 디테일해지는 거야. 두 근 사이에 5가 있는지 두 근이 3과 6 사이에 있는지 라는 거, 이런 거 좀 더 디테일한 거를 물어보는 게 근의 분리다. 그래서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 판별식은 되게 간단하잖아. 근데 근의 부호도 솔직히 할만하거든. 근의 부호를 풀 때 내가 뭘 확인하라 그러냐면 3가지를 확인하라 그래. 일단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수 있고요.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수 있고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를 수 있는데 요 3가지에서 내가 뭘 3가지를 확인하라 그러냐면 파남축 아니야. 파남축은 얘야. 얘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과 판별식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잘 봐.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건 당연히 두 근의 합은 뭐 나와야 돼? 양수 나와야 돼. 그치? 두 근이 양수면 더하면 양수겠지. 두 근이 모두 양수면 곱하면 뭐 나와야 돼? 얘도 양수 나와야 돼. 그치? 그 다음 두 근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실근인 거예요. 그래서 판별 D는 어때야 되냐? 0보다 커야 돼. 근데 여기서 문제가 조금 있어. 서로 다른 두 양수인 근이라고 할 때랑 그냥 두 양수인 근이라고 할 때랑 말 차이가 달라. 서로 다른이란 말이 붙으면 이건데 그냥 두 양수인 근을 가져야 된대 라고 하면 이렇게 붙을 수도 있어. 그거는 말에 따라 다른 거니까 너네가 당연히 읽고 판단해야 돼.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면 당연히 더하면 뭐 나와? 음수 나와. 곱하면 양수 나왔고 얘도 그 경우에 따라 등호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어.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두 근의 합은 알아 몰라? 알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모른다야. 근데 가끔 이런 문제 있었을걸? 두 근이 부호가 다른데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조금 더 크다 뭐 이런 얘기 있을 때가 있었어. 아마 있었을 거야. 아마 앞에서. 기억나야 되는데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 하면 합이 양수인 거지.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 하면 합이 음수겠지라고 예상할 수 있긴 해.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알 수 없는 거야. 근데 곱하면 반드시 뭐겠어? 그건 음수인 게 맞는 거지. 그러면서 두 근의 부호가 다르면 판별 D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같을 수가 없거든. 부호가 다른데. 근데 사실 얘도 이런 얘기를 했죠 맨날. 얘를 확인하잖아. 그럼 얘는 자동이야.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 근의 곱이라는 건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의 이론이거든. 2차 방정식이 이거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요. 여기서 두 근의 곱이라는 거 우리가 공식으로 뭐라고 써야 되냐면 a분의 c라고 써야 되지. 그게 음수라는 건 판별식이라는 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써도 되지. 그치? 잘 봐. a분의 c가 음수라는 건 a랑 c랑 부호가 어떻다라는 거야?
다르다라는 거겠지, 맞지? 얘네들 부호가 다르면 곱해도 음수야. 맞아? 그럼 거기다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뭐야? 양수겠지. 거기다가 b제곱을 더하면 b제곱은 사실 0보다 크거나 같아. 0일 수도 있어. 근데 얘는 무조건 양수인 거지. 왜? 0일 수 없잖아. 맞아? 얘는 무조건 양수인 거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랑 0이랑 더하면 무조건 양수라서 얘를 만족하면 얘는 자동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봐봐. 2차 방정식 요거에 뜬금없이 얘가 나왔지. 두근이 뭐래? 음수래. 두근이 음수라는 건 뭘 확인하면 된다고? 윤건아? 두근이 모두 음수면 뭘 확인해야 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과 판별식을 확인하면 돼. 그럼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 4K죠. 마이너스 A분의 B. 걔는 뭐 해야 돼? 음수여야 돼. 그지? 두 번째, 두근의 곱은 뭐야? A분의 C 하니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은 뭐 해야 돼? 얘는 양수여야 돼. 맞아? 그 다음 판별식은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이렇게. 얘는 뭐 해야 돼? 얘는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두근이 모두 음수라는 건 두근의 합이 음수, 두근의 곱이 양수,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서로 다른 두근이란 말 없거든.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K는 어때? 음수여야 되고 얘를 풀면 어떻게 돼? 4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지. 넘어가면. 맞아? 그럼 K는 뭐보다 작은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은 거야. 자, 그리고 이걸 만족하려면 얘 보니까 뭐가 느껴져? 완전 제곱이 느껴져. 이렇게. 그치?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답이 뭘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외한 모든 실수. 혹은 K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고 잠깐만!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아니네. 등호가 있네. 얘는 답이 뭐야? 모든 실수. 그치? 그래서 모든 실수. 그치? 왜? 요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이렇게 생길 텐데 얘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부분은 다 되는 거니까. 이해하니 우진아? 그래서 요거를 다 만족해야 돼. 무슨 말이냐? 야, 두근의 곱은 양수만 만족하는 걸 확인하면 얘인지 구분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세 개를 몽땅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돼. 얘는. 그래서 K 값은 뭐가 되는 거냐?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을 때예요 라고 구해주면 된다. 요게 답인 거야. 얘랑 공통 범위니까. 알겠지? 요게 답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두근의 부호가 양수다 음수다 다르다 나오면 그네 부호구나 라고 해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판별식을 확인해 주면 돼. 알겠지? 이어서 만약에 너네한테 이번엔 스텝2에 있었는데 자, 여기 나와있다. 다음 2차 방정식 요거에 서로 다른 두 근과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을 때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잘 봐. 이건 뭘 물어보는 거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좀 더 디테일해진 거야. 두근이 양수, 음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숫자들과 어떤 관계식을 갖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할 거냐? 근의 분리라고 할 거야. 근의 분리는 문제 유형이 너무 다양해서 솔직히 그때마다 풀이가 다르거든. 대표적인 거 몇 개만 해줄 건데 첫 번째 일단 우리가 보통 근의 분리를 보면 난 뭘 세 가지를 확인하라 그러냐? 파남축을 확인하라 그래. 웬만하면 이 파남축 확인하면 끝나. 잘 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문제로 갈게. 다음 요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이잖아. 부등식 단어인데 뜬금없이 얘가 나왔잖아. 그치? 근데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함수로 해석할 거야. 그럼 얘는 좌변에 있는 함수랑 우변에 있는 함수랑 두 근이 있어야 되는 거지. 서로 다른 두 근이. 그치? 그러면서 이거보다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실근인 거라서 교점이 생겨야 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서 서로 다른 두 근이 뭐랑 뭐 사이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다라는 건 이런 느낌인 거지. 그치? 그 상황에서 우린 세 가지를 확인할 건데 뭐 확인할 거냐면 파남축을 확인할 거다. 파남축이 뭐냐면 판별식. 그 다음에 함수값은 함. 그 다음 축은 축의 방정식 요 세 가지를 확인할 거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이건 끝까지 안 풀게. 얘가 판별식이 일단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판별 D는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래야 판별 D 0보다 커야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겠지. 두 번째, 함수값은 뭘 확인해야 되냐? 이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다는 건 내가 지금 얘를 함수로 해석한다 그랬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y는 x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k 2kx
마이너스 k를 요 함수를 이렇게 해석하겠다 이거야. 얘를 fx라고 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f-1은 양수가 나와야 돼.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면 이거야. 얘가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그치? 교점이 생기고 두근 바깥에 마이너스 1과 3이 있다라는 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요 값이 마이너스 1, f-1이야. f-1은 x축 위에 있어야 돼. 만약에 여기에 0이 있다고 해봐. 그럼 0 집어넣으면 여기가 뭐야? 0,f0이야. 그럼 f0은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가 나와야 돼. 두근 바깥에 마이너스 1과 3이 있다는 건 요 함수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랑 요 함수에다 3 집어넣은 걸 어때야 돼? 둘 다 뭐 해야 돼? 양수여야 된다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세 번째 뭐 확인해야 돼? 추계방정식. 그럼 추계방정식은 뭘로 확인하냐면 이렇게 추계방정식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가 뭐랑 뭐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어야 돼요. 요 세 가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개를 당연히 모두 다 만족해야 돼. 셋 다 만족해야 된다. 잘 봐. 근데 이어서 두 번째. 이 유형 말고 또 하나 설명할게. 요건 내가 끝까지 안 풀게 너네 이거 풀어봐. 이번엔 어떤 2차 방정식이 근이 생기는데 이번엔 두 근 사이에 5가 있다 라고 해보자. 두 근 사이에 5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할 거냐? 다 그림 그려서 판단해야 돼. 절대 얘는 외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그림 그리는 거야. 자, 2차 방정식 요거에 지금 나 다른 문제 가고 있는 거야. 얘 두 근 사이에 5가 있다라는 건 얘를 함수로 해석하면 요렇게 생긴 거고 두 근 사이에 5가 존재하려면 요런 느낌인 거야.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도 우린 뭐 확인할 거냐면 세 가지 판함축을 확인할 거야. 판별식, 함수값, 추계방정식. 알겠지? 그럼 일단 첫 번째. 두 근 사이에 5가 있어야 돼. 그럼 판별식 D는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같아도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두 근 사이에 5가 있다는 건 둘이 붙을 수가 없어. 그지? 같을 수가 없어. 요거야. 그지? 두 번째, 함수값인 f5는 어때야 될까? 이번엔. 요 함수를 f라고 하면 거기다 5 집어넣으면 양수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돼. 여기 집어넣으면 음수니까. 얘는 음수야. 세 번째, 얘는 추계방정식 마이너스 2a분의 b는 5보다 어때야 돼? 요 그림상은 작아야 되지만 두 근 사이에 5가 있다는 거 5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는 확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 두 개만 확인하면 돼. 근데 사실 또 있잖아. 잘 봐. 또 있잖아. 얘도 있잖아. 얘를 확인하잖아. 그럼 얘는 굳이 확인 안 해도 돼. 근데 확인해도 돼. 근데 확인 안 해도 돼. 왜 안 해도 되냐? 함수값이 음수가 나왔다는 건 이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음수가 나왔다는 건 x축 아래에 있는 점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는 소리야. 그치? 함수값이 0이 아닌 음수가 나왔잖아. x값이 함수값이 음수가 나왔다는 건 x축이랑 교점이 무조건 두 개 생길 수밖에 없어. 물론 아볼일 때. 쌤 위볼이면요? 그럼 뭐 하면 돼? 양쪽에다 마이너스 곱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아볼일 때 함수값이 음수가 나왔다는 건 얘는 자동이라서 사실 얘는 굳이 확인 안 해도 되긴 해. 근데 확인해도 틀리진 않아. 그래서 판함축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느끼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무조건 뭔지 알 수가 없네? 확인 안 해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 걸 너네가 신경 써줘야 돼. 어떻게? 그림 그려서. 알겠지? 이게 제일 어려워. 알겠지? 그래서 요거까지가